드라이브 인 마이 카 링크드카의 김PD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쉐보레 말리부 2019년형이고요. 실내 공간과 인테리어, 그 다음에 소재, 시트 포지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내 공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쉐보레 말리부를 다른 리뷰들을 보니까 중형차급에서 실내의 소재 부분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는데, 가장 먼저 이제 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죠. 시트의 모양은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시트가 좀 그 모양 자체가 좀 예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프리미어 모델이에요. 지금 이 차량은 2,899만 원. 굉장히 좀 싼 가격은 아니죠. 그러니까 상위 트림이고, 시트의 재질은 천연 가죽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천연 가죽인지 잘 모를 정도의 재질이에요. 저는 처음에 인조 가죽인 줄 알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천연 가죽이더라고요. 그리고 위쪽에 헤드레스트고요. 헤드레스트는 조절 방식이 조금 특이해요. 이 버튼 누르고 위, 아래, 앞, 뒤 이렇게 움직입니다. 한번 누르면 조절되는 방식이에요. 특이하죠? 뭐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뒤로 움직이는 거 버튼 따로 있고 위아래 움직이는 버튼 따로 있는 것보다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시트의 조절 방식은 전동이에요. 프리미엄 모델에는 운전석, 조수석 다 전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의 조절 방법이나 그 다음에 메모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다음 편에서 편의상 옵션에 대한 리뷰를 따로 합니다. 그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착자감이랑 시트 포지션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시트의 사이즈가 차의 크기를 생각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왼쪽에 지금 보시면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시트가 그만큼 조금 작게 이 안으로 들어와 있죠. 시트가 그만큼 좀 작게 만들어져 있고, 시트가 작다 보니까 시트 자체가 편하지는 않아요. 착자감이 좋은 편도 아니고, 뭐 굉장히 좀 컴포트한 그런 느낌도 아니고, 몸을 딱 잡아주는 스포티한 그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좀 설계는 그냥 막 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동급은 아니지만 이전에 리뷰했던 차량들 중에서 그랜저 IG 같은 경우에 물론 그 차량은 3천만 원이 좀 넘어가는 모델이었어요. 시트의 사이즈도 꽤 크고 재질도 굉장히 고급스러웠던 거와 비교를 한다면, 재질 천연 가죽이지만 재질도 별로 좋지 않고 사이즈도 좀 작고, 그 다음에 허리 받침은 요 버튼으로 조절을 하는데, 허리 요추 받침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리를 이렇게 잘 받쳐준다라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제가 또 허리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헤드레스트가 제가 항상 요게 이제 좀 튀어나와 있다. 지금 최대한 뒤로 민 건데, 그래서 고프로 카메라를 보시면 민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이 조금 앞으로 꺾이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헤드레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렸고, 안전 때문에 후방 추돌 시 이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이 꺾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튀어나와 있다 라는 이제 댓글들을 주셨는데, 이게 1990년대에 이미 액티브 헤드레스트라고 해서 사고 이제 후방 추돌 시에 자동으로 앞으로 튀어나오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좋은 모델은 다 그 액티브 헤드레스트를 씁니다. 근데 이 차량이 지금 2,8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액티브 헤드레스트를 쓰지 않았으니까 헤드레스트를 앞으로 당겨서 설계를 했겠죠? 그렇다면은 좀 이거는 의아한 부분인 것 같아요. 2,800만 원짜리 차에 액티브 헤드레스트가 빠져 있다면. 그래서 요거는 좀 단점으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헤드레스트는 저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헤드레스트에 대한 부분 저희 링크드카를 통해서 알게 되셔서 불만 제기를 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불만 제기를 하시면 제조사에서 이런 부분들 개선하지 않을까. 고객들이 잘 몰라서 원가 절감한다고 액티브 헤드레스트를 빼는 이런 짓을 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핸들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가죽으로 이제 마감이 돼 있는데, 가죽 재질은 뭐 나쁘지 않아요. 가죽 재질은 나쁘지 않고, 저는 이 차량의 이제 컨셉이 무슨 이제 스포츠 세단이 아니고 그냥 패밀리 세단, 비즈니스 세단이라고 생각했을 때 림이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요 정도 수준이 좋은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뭐
잡기에도 괜찮은 것 같고, 핸들이 조금 작지 않나? 차량 크기에 비해서, 컨셉에 비해서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는데 뭐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요. 뭐 디자인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버로 마무리한 것도 좋고요. 버튼이 이 고무처럼 돼 있어서 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불만으로 제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눌러보니까 그렇게 뭐 나쁜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눌렀을 때 피드백도 뭐 나쁘지 않고, 보기에는 별로 예쁘진 않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정도면은 준수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핸들이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 텔레스코픽이라고 하죠. 들어갔다 나왔다 되고요.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스포티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 자세를 잡을 때는 양손으로 잡잖아요. 그리고 이게 크로스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시트 포지션을 잡을 수는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시트를 최대한 내려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대시보드가 높이가 조금 낮아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다른 차라고 하면은 보통의 중형차들, 뭐 소나타 SM 뭐 이런 애들보다 이 높이가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를 멋을 내려고 쿠페형 디자인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걸 낮춘 것 같은데, 그리고 보통 롱로즈 쇼테크라고 그러죠. 멋있는 차들을. 그러니까 앞에 본네트가 길고 이 대시보드가 뒤로 굉장히 나와 있는. 근데 지금 얘는 반대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본네트 길이가 짧고 롱 데크예요. 여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내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시보드가 낮고 대시보드가 상당히 앞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트를 최대한 내렸는데도 계기판도 조금 아래에 있고요. 모니터도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시야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조금 내려가면은 전체적으로 좀 뭐 계기판도 잘 보이고 요 모니터도 잘 보이고 시야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저처럼 이제 안경키가 큰 사람이 이렇게 쓰면은 이게 좀 다 이렇게 좀 아래에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시트 포지션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라는 리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시트 포지션이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시트는 매우 낮은데 대시보드가 낮은 것 같아요. 대시보드가. 그리고 좀 희한한 걸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자, 계기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가 이제 눈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계기판이 요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요렇게. 그래야 계기판이 잘 보이겠죠. 근데 얘는 계기판이 어떻게 되냐면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잘 보여요. 근데 키가 조금 앉은 키가 큰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계기판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좀 시인성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참 요게 좀 희한해요. 조금만 이렇게 세워줬으면, 계기판이 이렇게 세워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계기판이 모양이 나쁘거나 이 디지털 그래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양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시인성적인 부분은 좀 요 각도적인 문제 때문에 잘 안 보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자, 옆에 지금 모니터를 보여드리는데, 모니터는 반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를 보고 있냐면 하늘을 보고 있어요. 하늘을. 그 다음에 모니터의 방향이 가운데를 보고 있다 보니까, 제가 딱 봤을 땐 모니터가 어디를 보고 있냐면, 모니터가 옆에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딴 데를 보는 거죠. 하늘 옆에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기판도 이 각도적으로 신인성이 별로 좋지 않고, 모니터도 이 각도적으로 이 신인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모니터를 이렇게 세우면 누르기도 편하고 보이기도 잘 보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단점이라고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조 가죽으로 마무리를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밑에까지. 근데 정작 손으로 잡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딱딱한 재질의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요 안에 이렇게 고무가 있거든요. 이 고무가요, 이렇게 빠져요.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여요, 얘가. 이게 좀 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 고무를 해준 건 좋은데, 청소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빠지는 건가? 이거 없어질 것 같은데.
희한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드 그레인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런 버튼들 질감은 나쁘지 않아요. 저는 요 희한하게 요 사이에 여기를 인조가죽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요 왼쪽에 요 부분을 여기를 왜 마무리를 해? 인조가죽 처리를 했지. 이 위에를 보통 인조가죽 처리를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딱딱한 플라스틱을 쓰고 요 사이 요런 데를 인조가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 부분도 인조가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인조가죽을 위에를 쓰면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아끼려고 조금만 하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 센터 페시아의 뭐 디자인적인 부분은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부분이거든요. 여기. 센터 수납 공간이라고 하면 되는데 핸드폰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밑에 지금 USB를 꽂는 곳이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USB를 꽂으면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놔도 핸드폰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아이폰 6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핸드폰이거든요. 이렇게 놔도 수납이 안 되고 이렇게 놔도 수납이 안 되고 어떻게 놔도 수납이 안 돼.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멋을 내서 이렇게 한 건 좋았는데 여기도 고무가 이렇게 떨어지네. 희한하네. 고무가 없는 것보단 고무가 있는 게 좋으니까. 고무가 안 맞아. 근데 아무튼 이게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딱 맞아야 될 텐데 얘가 이렇게 덜그덕 거리겠죠, 당연히. 그리고 생뚱맞게 여기다가 이 변속기 뒤에다 여기다가 이제 이게 무선 충전 옵션을 넣으면 무선 충전이 되는데 여기다 핸드폰을 놓으라는 건데 핸드폰을 놓으면 이렇게 놔도 소리가 나고 이게 제대로 수납이 안 되거든요. 이게 희한한 애들이야. 아무튼 이걸 왜 여기다 팠을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변속기나 이런 데다 이렇게 다 이렇게 금속 처리, 실버로 금속 처리, 이거 약간 크롬 느낌인데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이렇게 멋을 낸 건 좋습니다. 고급스럽다. 뭐 재질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요거 단차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단차 이야기 하는데 저는 이런 단차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은 아니라서. 자, 지금 여기 부분도 인조가죽으로 마감을 했어요. 안에 수납 공간 있고요. 수납 공간 상당히 큽니다. 엄청납니다. 수납 공간 어마어마하게 넣어도 돼요. 근데 이제 안쪽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진 않았고 주로 이제 마감을 고무 재질로 했는데 고무 재질보다는 조금 이런 부드러운 재질로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였어요. 저는 글로벌 박스인데 차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대시보드를 앞으로 되게 밀어서 설계했다는 게 여기서도 좀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안에 공간이 이게 엄청 짧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이게 매뉴얼북인데 매뉴얼북을 놓으면은 매뉴얼북이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뚜껑이 안 닫혀. 이렇게 매뉴얼북을 이렇게 놓잖아요. 이게 엄청 짧아서 뚜껑이 안 닫혀. 걸립니다. 매뉴얼북을 넣으려면 이렇게 놔야 돼. 이거 좀 의아했어요. 뭐 안에 마감 안 돼 있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박스가 왜 저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안으로 여기를 굉장히 안으로 집어넣어놨잖아요. 공간을 넓게 빼려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박스가 작아진 것 같아요. 왼쪽에 도어 트림 쪽에 수납 공간인데요. 안쪽에 이런 플라스틱 재질은 좀 많이 안 좋은데 공간 자체는 큽니다. 여기 컵도 넣을 수 있고. 뒷자리 공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뒷자리에 탄 상태입니다. 제가 키가 184에 앉은 키가 상당히 큰 편이라는 점 참고하셔서 봐주시길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닿아서 허리를 펴고 앉기는 조금 이 헤드룸이 공간이 부족합니다.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쿠페형으로 뒤로 이렇게 쭉 빠졌기 때문에 헤드룸이 이게 넓을 수는 넉넉할 수는 없겠죠. 일반적인 분들은 타고 다니시기에 뭐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뒷자리 헤드룸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워낙 크고 허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렇고요. 뒷자리 레그룸인데요. 아까 전에 앞쪽 리뷰를 하면서
시트를 좀 제가 뒤로 당겼어요. 제가 보통 평상시에 운전하는 것보다 뭐 레그룸에 대한 불문은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 누구도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뒤로 지금 평소 제가 운전하는 대로 하면은 주먹 2개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레그룸 뒷자리 공간성은 굉장히 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방석 있잖아요. 방석이 좀 상당히 작아요. 그러니까 앞쪽 의자도 시트가 좀 작은데 뒤에 시트도 좀 의자가 좀 작은 편이라는 점. 여기 좀 내려와서 컵홀더 2개 놓을 수 있는데 뭐 패밀리 세단이니까 이런 배려 있는 거 좋습니다. 뒷자리에 지금 도어 트림 쪽이고요. 도어 트림도 뒷자리도 여기 요렇게는 가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요렇게는 실버로 처리를 했고요. 우드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 열선이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무가 덧대어져 있고 빠집니다. 그리고 밑에 쪽으로 시트 포켓, 도어 트림 포켓이 있고요. 컵을 이렇게 놓으라고 요만큼은 파는 것 같아요. 병을 놓으라고. USB 단자가 2개나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밑에다가 만들어 놨네요. 왜 저렇게 밑에다 만들어 놨지? 꽂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트렁크를 이제 이거 뭐냐 여기 내리는 손잡이 없다라고 어떻게 닫냐고 하시는데 불편하죠. 이런 이 손잡이가 없으니까 요렇게 닫을래요. 저는 요렇게 바깥에는 만지기 싫으니까 요렇게 닫을래요. 아니면 여기다가 손잡이 하나 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죠? 시트 6폴딩 시트입니다. 그래서 저 뒤 안쪽에 안쪽이 폴딩이 돼요. 의자가 6대4로. 자, 이게 트렁크 공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보시죠. 트렁크 공간은 이 높이가, 이 높이 있잖아요. 이 높이가 높지는 않은데, 공간적으로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 파놔서 골프백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으로 열면은, 요 밑으로, 공간 보이시죠? 상당히 스페어 타이가 없는 대신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또 있습니다. 펑크 안쪽에다가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 짐들을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딱히 뭐 손잡이로 이렇게 뚜껑을 만들어 준다거나 여기다 뚜껑을 만들어 준다거나 하는 배려는 없네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제 편의사항과 옵션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영상을 또 재밌게 보셨다면은 다음 영상 또 계속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